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헬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지옥과 같은 나라다, 불지옥반도,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개한민국,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지고 좀 비하하는 듯한 유행어까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청년들이 네. 10명 중에 7명이 얼마 전 조사에는 미래가 불안해 죽겠다. 네.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1인당 취업 비용만 4,269만 원이 듭니다. 네. 그리고 10대, 20대,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젊은 층이 죽는 이유 중에 자살이 제일 많다. 통계를 한번 뽑아 오셨네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최다 사망 원인 자살 35.1%, 그러니까 10대 전체 사망자의 35.1%가 자살이라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네. 최근에 그 5포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대는 51.6%면 사망자의 반이 자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대는 뭐 건강하니까 네. 별로 죽을 일이 없는데 그 죽는 사람의 절반은 자살로 죽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취업, 연애, 결혼, 희망, 뭐 직업 이런 것들이 없이 네. 그러니까 미래 희망이 별로 없는 이런 한국 사회 부분에서 네. 젊은 사람들이 좌절하니까 나오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한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장기 저성장, 실업, 양극화, 그리고 청년 실업 특히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네. 지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청년 실업이 60%가 넘고요. 스페인도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없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자동화 세계화 IT화 그리고 글로벌화 이런 어떤 현상들 속에서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자기 비하에 빠지면서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의 역사, 우리나라의 국가 이런 데 대한 자부심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그저 무차별적인 비난으로 나서는데요. 네. 그간의 그 언론이나 또 사회 지도층, 특히 여론 형성을 하는 어떤 사람들의 역할, 정치인들의 어떤 잘못들도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20년 전에 일본 사람 우습게 하는 거는 한국 사람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국 사람 우습게 하는 건 한국 사람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저희는 저희가 이루어놓은 어떤 성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요, 그 미국의 그 로버트 그 베로 교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아프리카 수준의 국가에서 오늘날 선진국 문턱까지 가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가 예, 도시국가 말고는 네. 유일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네. 즉 한국의 경제 성장의 과정이 이 단계별로 경제가 성장해야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네. 이 전 세계의 제3제국 국가들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민주주의를 했던 국가들 중에 제대로 지금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네. 초반에는 압축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이고 좀 독재적인 리더십이 필요했고 그래서 성장을 하고 나면 어느 시점에는 민주주의를 도입하는 이 과정을 한국이 가장 잘 따랐고 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승만, 박정희 같은 지도자들이 그나마 가장 청렴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부패에 휩쓸리지 않고 이런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도 부패가 많지만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적으로 전 세계의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해 오면서 성장해가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청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국이 해방되었을 때 아프리카 국가들 수준보다도 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1961년인가 유엔 통계를 보면은 98불인가 그렇죠? 가나랑 비슷했습니다. 네, 가나랑 비슷했고요. 1인당 GNP가 98불이었어요. 오히려 가나보다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문맹률도 높았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통계 가능한 나라 중에서 끝에서 10번째 안에 들어있었죠. 네. 아프리카의 뭐 이디오피아나 케냐보다는 훨씬 못했죠. 거기는 지하 자원이라도 있죠. 필리핀보다는 뭐 훨씬 못했고요. 필리핀은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때 필리핀이 한국에 왔어요. 미국 대사관 건물하고 장충체육관을 지었습니다. 네. 필리핀 기술자들이요. 장충체육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경기장인데 예, 도움 경기장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우리 국민들은 언제 필리핀 국민들처럼 슈퍼마켓 같은 데서 쇼핑 한번 해보나, 이게 부러워서 눈물을 흘렸다는 게
60년대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부패와 네. 정치적 무능 그리고 탈세 이런 부분들이 다 만연하면서 네. 그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렇게 많은 자원과 인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필리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관광객이 필리핀 가면 필리핀이 한국 관광객 납치해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네. 가장 선호하는 국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필리핀 국민소득은 한국의 10배 이상이었는데 예. 이게 지금 역전이 됐어요. 지금 필리핀은 전 세계로 식모하고 가수를 수출하는 나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네. 필리핀의 최고 수출품이 인적 유출 아닙니까? 영어를 잘하는 이른바 가사 도우미죠. 예. 홍콩 같은 데 가보면은 주말에 그 센트럴 파크인가요? 뭐 몇천 명, 몇만 명의 이른바 예. 필리핀 가사 도우미들이 네, 저도 봤는데요. 네. 공원에 보면 쫙 몰려 동남아 계열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어. 왜냐? 네. 집에서 자는 그 가정부를 하니까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있으니까 집에 있기 불편하니까 잘 때나 오라고 내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사와가지고요. 네. 도시락을 사와가 같은 필리핀계 이 가정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편지도 쓰고 뭐 사진첩도 뒤척이고 일부는 또 종교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핵심은 그렇게 홍콩의 가사 도우미로 나오는 수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자국에서는 다 명문대,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한 엘리트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 부분에서 오늘날 한국이 성취해 있는 부분들, 정말 70년대 초반,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도시락을 사오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정부가 미국에서 공개한 PL480이라고 네. 미국 공법 480조에 네. 의해서 못 사는 나라에 밀가루하고 그다음 탈지 분유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옥수수 빵, 옥수수 가루 가지고 네. 그리고 또 우유. 제가 맨날 그거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 빵 받아갖고 우유 받아와가지고요. 그 교실에서 이렇게 커다란 솥에 우유 이렇게 끓여가지고 네. 한 국자씩 나눠주고 나눠줬죠. 그랬죠. 예. 예. 그렇게 살았는데요. 오늘날 적어도 그런 어떤 부분에서의 완전히 탈피한 이런 현실에서 네. 물론 한국이 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금 성장이 정체된 사회에서 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고 또 취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못하고 네. 또 주거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의 다수가 이 사회적으로 미래의 희망을 상실했다. 이 안타까운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이 돌파구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성취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하하고 이렇게 된 부분은요. 그것은 한국의 역사를 갖다가 비하하는 이승만 박정희를 비하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대결을 네. 하는 풍토들 그리고 또 한국이 이루었던 업적과 성취를요 전부 다 비판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경제성장보다 오늘 한국이 겪고 있는 문제들만 더 부각시키는 좌파 이념적 진영이고요. 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인터넷 SNS 시대에서 젊은 사람들이 인문적 소양을 가지고 한국 역사와 과정들을 이해하는 이런 역량이 있다면 그런데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건데 신문만 제대로 읽는데도 그러지 않을 건데 젊은 세대들은 모든 걸 스마트폰에서 얻는 지식이 모든 지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 지식들은요 포털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지식들은 우리 사회의 역사, 우리의 네. 정치인, 우리의 성취, 업적, 우리의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비판하고 비관적인 겁니다. 제가 하루 종일요 사회면 경제면 기사를 읽다 보면 스마트폰으로 정말 이 사회가 망할 것 같다고 느끼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이라도 아니까 네. 이해를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단편적으로 얻는 지식들은 전부 그런 비판적이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가수 조영남. 이분은 미군 군복 물들인 거를 한동안 입고 나와서 그게 데뷔 의상이었죠. 그때 60년대 당시에 예를 들어서 구제품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입다 보내준 옷 이거 장사 굉장히 활발했어요. 대학생들은 전부 그 옷을 입고 다니고 네. 그 옷을 입는 게 또 멋쟁이 패션으로 네. 생각되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명문대 교수하던 사람이 미국에 가서 꽃집 주인이 되면은 그거 크게 출세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뭐 여기 네팔이나 네. 스리랑카 같은 데서 교수하거나 의사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노동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지금 이 국가 시스템 또 국가라는 데 대한 자부심 이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불지옥, 그 다음 헬조선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요 그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살 깎아먹는 거죠. 왜? 한 가지 예만 제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세대의 그 회계 기준이 1월에서 지금 12월까지인데 이게 원래는 6월부터 6월이었다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한국의 회계 기준 그 시점이 6월 1일이었느냐? 미국에서 한국의 원조를 얼마 줄 거냐? 요거가 정해져야 그거에 맞춰서 국가 산입 계획을 짤 수 있어서 그랬다는 이 슬픈 진실. 그러니까 뭐 유럽에도 축구도 보면 항상 그렇게 시작하고 학기도 그렇게 시작하고 네. 회계 연도도 그렇게 시작하니까 한국도 그 해의 차관과 원조에 따라서 우리 네. 국가 예산을 또 어떻게 짤 건가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현실이 굉장히 팍팍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의 부친 세대, 특히 뭐 저희들 세대, 네. 저희들도 참 어려운 시절을 돌파하고 살았습니다. 저희들 앞 세대는 더욱더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예. 세상에 언제나 고민이 없었던 세대는 하나도 없고요. 오늘날 이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새로운 영역의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고민이라서 그 심각성은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럴수록 탈출구가 있을 것 같지만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탈한국 이야기 하는데요. 네. 젊은 사람들이 어디 북유럽에 가서 살고 싶다. 네. 자, 북유럽에 가고 싶다. 북유럽에서는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어느 날 한국에서 나고병 된 사람들이 와서 살면 좋아하겠습니까? 여행 가서 잠깐 살면 좋지요. 네. 북유럽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안 받아주죠. 그리고 북유럽은 담세율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예, 60%까지도 되죠. 네. 벌어서 100만 원 벌면 60만 원은 세금 세금을 내야 내고?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나라 가게 되면 그 나라 나름대로 정체된 분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서 간혹 결혼해서 그 나라에 사람과 결혼해서 네. 가는 사람들 보면 여기는 조용한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성장도 정체되어 있고요. 네. 뭐 복지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는 하지만은 이 아주 가라앉은 사회 특유의 어떤 부분에서 네. 희망과 미래를 찾기 어려운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북유럽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에서는 한국에서 낙오된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네. 미국으로 갔던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가서 세탁소를 하고 뭡니까? 뭐 청과물상. 예, 식당을 하고 예. 노동으로서 대부분 살아왔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다 그랬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미국에 가서 그 죽을 고생을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노동을 해서 가족을 부양시킬 정도의 고생을 한국에서 했다면요. 벌써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 도망갈 데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의료보험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국에 암 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죽기는 상당히 네.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의 부분에 장점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요, 1년에 6만 명이 암이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 한 번 못하고 죽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고 이번에 네. 했는데 저것도 제대로 돼갈지도 지켜봐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 돈이 있는 나라의 천국. 제가 그 얼마 전에요, 이 미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미국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없는 노동자 계층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고 팍팍한가. 네. 미국의 그 황량한 시골 마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저 사회도 일종의 지옥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에 도망가서 어디 천국이 딴 데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낙오한 사람을 다른 데서 받아줄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의 저는 이 분노를 또 자기 비하를, 저는 주거 문제를 개혁하기 위한 청년 동맹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가 주거 문제에 대해서 취업을 해결하기 위한 네. 청년 동맹에서 어떻게 좀 하도록 합리적이고 옳은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유럽처럼 인터넷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좌우 이념, 지금 한국의 모든 정치인들은요, 특히 뭐 좌쪽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우쪽은 뭐 젊은 사람들하고 아예 거리가 있으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네. 좌쪽 정치인들이 젊은 사람들을 투표할 때만 일방적으로 70~80% 득표를 얻으면서 이용만 하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시화시킨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집토끼들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시죠?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싱가포르식으로 청년 세대들은 소득이 집을 살 만큼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세대들에 대해서는 평생을 분납해서 갚아라고 하는 형태의 주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고 네. 합니다. 정부에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닥친 취업 그리고 주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터넷 정당을 만들든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결사체를 만들든지 해서 네.
오늘날의 방식으로 과거의 운동권, 좌파 운동권 아스팔트에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애로사항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적극적이고 정말 네. 진취적인 젊은이들의 모습이지 비하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탈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탈출해봐야 뭐 대한민국보다 더 나은 나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만 모든 세대는 그에 걸맞는 고민을 지니고 그리고 다음 세대는 또 그 세대에 걸맞는 고민을 떠안게 되는 것이 인류사의 보편 법칙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취업장벽, 취업난 심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라. 원론적인 말씀 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 그냥 열심히 하는 걸 하면 또 욕합니다. 아, 열심히 할 게 아니라요. 방향을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국가와 그 다음에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네. 사회 현상, 경제 현상에서의 피해를 겪고 있는 세대의 피해자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조직화되고 압력을 넣어서 정치인으로 하여금 그 정책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요. 일방적인 어떤 좌파 진영이나 운동권의 선전에 놀아나서 자기 비하를 하거나 특정한 마치 누구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환생해서 다시 대통령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집값이 언제 가장 폭등을 해서 오늘날 이런 현상을 만드는데 일조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하하기보다는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이 좋고요. 현상의 문제들을 피상적으로 그냥 스마트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좀 더 현상의 문제들을 갖다가 진단하기 위해서 지식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청년이여 각성하라. 주도적으로 움직여라. 지식은 힘이 세니 지식 습득에 온 힘을 기울여라. 요 세 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